반짝반짝 빛나는 책무님 836일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836일차이고요. 저는 어제 서울을 뿅 갔다 왔습니다. 저녁에. 막 날아다니는 것 같아요. 네, 오늘은 317페이지예요. 성공은 당신 것. 317페이지에 맨 위에서 세 번째 줄. 아침과 저녁 식사 전에 1시간씩 명상 수행을 하던 일상을 중단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명상 수행하시다 중단할 필요가 있었대요. 왜? 명상을 하면 지복이 너무나 강해져 때로 삶에서 제 할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복이 뭐예요? 그냥 덧없는 행복이잖아요. 덧없는 행복. 그래서 요번에 이제 그 의식 해독할 때 선생님이 이제 걷기 명상을 알려주시면서 걷기 명상에 걷는데 발바닥에다 집중을 하다 보면 기쁨이 느껴지고 또 기쁨이 사라지면서 행복이 느껴지고 또 행복이 그냥 그 속으로 푹 들어가 버리면 어떻게 해요? 이제는 이제 집중만 남아있다. 근데 집중도 없어지고 그냥 의식만 이렇게 있다라면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직 집중하는데 아직 발바닥에 뭐지? 이러면서 아직은 집중을 막 이렇게 했거든요. 오늘 아침에도 일어나서 잠깐 이제 명상을 하는데 그 호흡 명상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호흡 명상을 아직은 요번에 못 가르쳐 주셨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호흡하는데 집중을 하니까 생각은 영 없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미간에 집중할 땐 생각이 너무 올라와가지고 얘가 또 생각에 푹 빠져버리잖아요. 그러다 아이고 얘가 왜 이러고 있어요 이러고 또 집어치우고 또 집중했다가 짧게 짧게 하는데 호흡에다 집중하니까 훨씬 더 생각이 안 들어오는 그런 걸 잠깐 이제 느꼈는데 제대로 배워야 되겠죠. 그래서 명상에서 집중하는 상태, 생각이 안 들어오는 상태, 생각은 에고잖아요. 생각은 에고거든요. 생각은 마음이라는 이 분리된 마음에서 올라온 게 내 마음이 난 줄 아는데 마음은 이 마음이라는 거는 분리돼서 파괴적으로 뭔가 막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각이 없는 상태에서 집중하는 거. 그 진짜 지옥으로. 그러니까 너무 삶에서 할 일을 못할 정도로 그 속에 푹 빠져버리시는 거죠. 그래서 할 일을 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 눈더미 속에서 일어난 것과 비슷한 경험이 다시 일어나곤 했고 그 상태를 벗어나 세상으로 되돌아오기가 갈수록 힘들어졌습니다. 뭔가 이런 건 경험해 보진 않았지만 지복으로 들어가 있으면서 세상으로 굳이 이쪽으로 올 필요가 없는 어떤 굉장한 어떤 그런 상태 속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만물이 그 완벽한 상태 속에서 믿기지 않을 만큼 아름답게 빛을 발했고 세상에서 추하게 보는 곳에도 시간을 벗어난 아름다움만이 존재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뭐 추하게 본다 안 본다 추하다는 것도 없다잖아요. 마음에서 결정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똥이 더러운 거냐고. 우리가 먹었는 찌끄러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그 똥이 그냥 봤을 땐 더러운 것 같은데 얘네들이 진짜 거름으로 씌어질 때는요. 야채가 정말 맛있대요. 그러니까 야채가 다른 비료를 주는 것보다 어떤 비료를 주는 것보다 굉장히 맛있다 그러더라고요. 무기질 막 이렇게요. 굉장히 영양분이 골고루 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우리는 저게 나한테는 더러워 판단 분별하고 막 이러잖아. 어느 곳에서는 잘 쓰고 있고 어디서는 더럽다 하고 그 똑같은 거지만은 여러 그 환경에 의해서 달라지는데 이제 호키스 박사님은 추해 보이는 곳에서도 시간을 벗어난 그냥 아름다움만이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 사랑이, 영적인 그 무한의 그 사랑이 지각 전체로 번져나가 이곳과 저곳 또는 그때와 지금 사이에 모든 경계선이 사라졌습니다. 분리가 사라졌습니다. 분리가
우리는 분리돼서 보잖아요. 너, 막 있죠. 그래서 분리돼서 보는데 분리가 사라졌다는 거야. 이거는 글로 읽을 수 없을 정도의 진짜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상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 999, 이 의식 수치, 에너지의 수치, 사랑의 밝기, 빛의 밝기를 표현해 놓은 거잖아요. 저 의식 수치가. 그러니까 999에 계시다가 이 의식 수치의 1000을 넘어서 가신 분이거든요. 그런 분들이 몇 분 계시잖아요. 그냥 크리슈나, 예수, 뭐 이렇게 몇 분이 계신 거예요. 근데 그런 상태를 경험하고 가신 분을 만나기가 쉽지는 않다라는 거죠. 근데 만나 뵙고 오신 분도 계시고, 그쵸? 여기도 계세요. 만나 뵙고 오신 분이 엄청난, 네, 이거 만나 뵈신 분이 계시네요. 그쵸? 네, 계세요. 어쨌든, 네. 그래서 분리가 사라졌습니다. 분리 자체가 없이 그냥 사라져버렸다. 그래서 내면의 침묵 속에서 세월이 가는 동안 현존의 강도가 커졌습니다. 삶은 더 이상 개인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이런 상태로 될 때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개인적 의지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개인적 나는 무한한 현존의 매개체가 되어 현존이 의도한 대로 계속 바꾸게 움직였습니다. 사람들은 현존의 오라 속에서 범상치 않은 평화를 느꼈습니다. 영적 추구자들이 질문에 답해 줄 것을 청했지만 데이비스와 같은 개인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기에 그들은 사실 자신의 큰 나로부터 솜씨 좋게 답을 얻어내는 셈이었고 그 큰 나는 저의 큰 나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동일한 큰 나가 각자에게서 눈을 통해 빛을 내비치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기적적인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육체적으로 오랫동안 시달린 수많은 고질병이 사라졌습니다. 시력이 저절로 정상 수준으로 돌아와 평생 착용한 이중 초점 안경이 더 이상 필요 없어졌습니다. 상상을 못하는 그런 일들이잖아요. 몸에서 일어난 일이 몸을 떠나서 있을 때의 모든 그 상태에서 내가 몸이라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나이도 들어간다. 나이도 들어가면 나는 몸이 노화를 하게 되고 눈도 나빠지게 되고 뼈도 그렇고 이런 걸 못 쓰게 될 거야 라는 근본적으로 무의식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쪽으로 향해 가고 있는데 그 이상을 뛰어넘어 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뭐 이중 초점 안경 평생 썼어. 그죠? 평생 쓰신 거예요. 근데 이것도 필요 없을 정도의 상태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상태가 되고 싶지 않아요. 언젠간 되겠죠? 이런 느낌을 그냥 자꾸 갖다 보면 언젠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되기 위한 어떤 삶을 계속 경험하면서 그 경험 속에서 벗어나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즉 현재의 경험에서 벗어나려고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강렬한 지복에 찬 에너지 내지 무한한 사랑이 어떤 재난 현장을 향해 갑자기 가슴에서 내뿜어지곤 했습니다. 한 번은 고속도로에서 운전 중이었는데 그 강렬한 에너지가 가슴에서 방출되기 시작했습니다. 차가 길이 굽은 곳을 지나자 자동차 사고가 일어난 곳이 나왔습니다. 뒤집힌 차에서 바퀴가 아직도 돌고 있었습니다. 에너지가 대단한 강도로 차에 타고 있던 사람들에게 흘러들더니 저 스스로 멈췄습니다. 또 한 번은 어느 낯선 도시에서 거리를 걷고 있었는데 에너지가 앞 블록 쪽으로 흘러가더니 갱들이 막 싸우기 시작한 현장에 다다랐습니다. 그러자 싸움꾼들이 뒤로 물러나 웃음을 터뜨리고 에너지는 도로 멎었습니다. 상상이 가세요? 이상한 것 같지 않아요? 이상해요? 이런
에너지 장 안에 있을 때는 강력한 이런 에너지로도 엄청난 999로 있다가 이렇게 생이 이 한 생의 이 에너지장의 높은 장으로 가신 거잖아요. 이럴 때 이런 경험도 하셨다는 거죠. 강력한 지복에 찬 에너지. 모든 것들이 이제 우리가 그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태들이 그러니까 일어났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양자 물리학과 차원을 또 이제 선생님이 이제 알려주실 거란 말이에요. 양자 물리학하고 차원에서 95, 98%그 이상이 그냥 1%, 2%, 3%는 드러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한의 에너지에서 우리는 이 업이 있어서 느낌을 경험을 딱 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안 좋은 경험을 거기 깨어나려고 분리되기 시작을 하면서. 그래서 쇼크가 있어요. 경험을 한 쇼크가 있다는 거죠. 그 경험도 에너지예요. 그 분리가 되기 시작을 해서 고통스러운 쇼크로 해석을 해요. 쇼크가 왔는데, 사건이 생겼어요. 쇼크가 딱 왔는데 그게 고통스러운 것으로 나는 해석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에 믿음이 탁 세팅이 되고 나서 느낌이 남아있고 그 느낌으로 해서 에너지잖아요. 쇼크도 에너지, 느낌도 에너지. 그 에너지로 인해서 내가 어떻게 해요? 감정이 드러나기 시작을 하고 생각이 올라오면서 그 생각으로 말을 하고 거기에 따른 그 믿음 체계 때문에 거기에 맞는 행동하고 말하고 드러난 것이 물질인 거예요. 드러난 물질은 드러난 거예요. 2%, 3%인 거죠. 100%라고 백분율로 보았을 때는 2, 3%인 거야. 그러면 이 드러난 거 이전에 보이지 않는 에너지가 작동이 돼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 차원에서 계속 얘기를 해주시거든요. 과학적인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계속 듣다 보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이렇게 강력하게 움직이는구나라는 거를 시크릿을 그래서 얼만큼 잘 활용할 수 있는 기법을 알려주시는 건데 이거는 깨달음하고 상관이 없는 거라는 거죠. 근데 세상에서 잘 살 수 있게끔 그 방법을 알려주시는데 내가 듣고 반복해서 듣다 보면 이게 이거구나라는 거를 그냥 알아가지는 거예요. 근데 한 번 듣고서는 모르겠어. 이거 저거 별로야. 저거 뭐 들을 만한 게 안 돼. 이래버리면서 안 듣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아직 못 알아들었을 뿐이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걸 읽으면서 그냥 살짝 웃음이 나오는 게 뭐냐면 어떤 경험이 있냐면 전에 어떤 분이 발표를 하시는데 발표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발표를 하시는데 어떤 분을 분노를 해가지고 이 사람이 했는 거에 대한 걸 막 이제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그 사람이 했던 행동에 내가 느낀 내 느낌, 내 거를 찾아야 되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선생님한테 발표 질문하고 제가 이런 감정, 내면으로 들어오는 거죠. 이런 감정이 듭니다. 이런 생각이 들고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기분이 나빠서. 제가 왜 저럴까? 이게 아니라 분노 표출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의식 공부하는 것은 분노 표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저 밖에서 일어난 물질에 보이는 행위를 통해서 저 밖에 눈에 보이죠. 이 감각기관이잖아요. 눈으로 보이는 감각기관, 소리로 들리는 감각기관, 이 몸이라는 가짜의 감각기관을 통해서 보이지만 그걸 통해서 내가 어떤 생각을 내가 하고 생각은 내가 하는 거잖아요. 왜? 내 믿음으로 하는 거잖아요. 내 믿음으로 하는 거거든요. 어제는 저희 소녀딸을 봤는데 그냥 뭐 이렇게만 생긴 거 보면 이렇게 되대요. 걔는. 이거 리모컨이거든요. 우리는 뭐요? 내 마음에 기록된 걸 리모컨입니다. 제 마음을 얘기를 한 거죠, 이걸. 제 마음인 거예요. 제가 해석이 된 게. 근데 이렇게 생긴 것만 되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뭐 조금 뭐 희한하게 뭐 그냥 이렇게 필통인가 저는 제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필통 제 마음. 근데 이렇게 갖다 대요. 얘 뭐 있으면 이렇게 갖다 대요. 그냥 이렇게 길쭉하게 생기면 여기다 갖다 대는 거로 그냥 아 이런 거는 이렇게 되는 거구나라는 걸 그냥 얘는 입력이 그냥 어릴 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점차적으로 이제 마음속에 더 세밀한 게 들어가겠죠. 이제 성장하면서. 조금만 이렇게 생긴 것만 내면 갖다 대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것도 여기다 귀에다 대는 게 아니라 그냥 여기다 갖다 대는 거예요. 보니까 이제 뭔가를 자꾸 이제 엄마 아빠가 이런 걸 이렇게 자꾸 대거든. 이렇게 막 할머니 할아버지 막 딱 자꾸 대니까 지도 이렇게 가면 갖다 그냥 대는 거예요. 얘는 이게 되는 거예요. 그 소리가 나오면 이제 이러는 거고요. 근데 이제 저는 이게 필통입니다. 리모컨입니다. 핸드폰입니다는 어디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필통으로 안 써도 괜찮아요. 뭐 화장품 파우치로 써도 되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거를 필통입니다. 제 마음에 있는 걸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내 마음에 있는 걸 얘기를 하는 거라 100%내 마음에 있는 걸 얘기를 하는 거라는 거죠. 어떤 사람이 이거 파우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화장품 파우치예요, 파우치. 아니야, 이거 필통이야, 필통이야, 필통이. 파우치인데 필통이거든. 필통이라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이러고 싸운다니까요. 세상에서. 내 마음을 가지고 저 사람 마음하고 싸우는 거예요. 저 사람과 내 마음과 마음이 싸우는 거죠. 그러니까 굳이 마음과 마음이 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지나가다가 제가 여기 일방통행인데 그랬더니 아줌마 나한테 무례하게 어쩌고 전 무례하게 한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 사람이 무례한 상황들을 많이 당했었나 보다. 그래서 나도 예전에 분노가 많았지만 저 사람도 무례한 상황을 많이 당해서 화가 많이 나 있구나.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저 사람 마음이 지나가다 탁 마주쳤는데 골목에서 좀 예 그래서 뭐요? 근데 또 인연이 있는 거죠. 어떤 인연? 전에 내가 그랬나 보다. 인연이 있었으니까 부딪힌 거잖아요. 인연이 없으면 안 부딪히거든요. 그 인연을 부딪혔을 때 일어난 것들을 그런 감정들을 또 다음에 또 만난다는 거죠. 해결 안 하면 또 만나요. 또 만났네, 또 만났어. 좋아야지 또 만나도 신이 나지. 그쵸? 어이구, 깜짝 놀라는데 그때는 안 깜짝 놀래요. 착 잡아요. 아마 서울 지하철에 막 사람이 우글우글우글우글 막 그냥 막 붐비는 곳에서 나의 빚쟁이는 눈에 띄게 탁 알아볼 수 있다니까요. 왜 알아볼 수 있을까요? 인연이기 때문에. 그래서 빚쟁이를 탁 목덜미를 탁 잡아요. 탁 잡아버리거든요. 그래서 인연이라서 탁 잡아요, 빚쟁이를. 그리고 같이 살아요. 그게 부부예요. 부부예요. 빚쟁인지도 모르고 붙들어가지고 살고 있는 게 부부인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보이는 거고 내 마음인 거야. 저기도 마음, 여기도 마음. 근데 세상은 뭐야? 마음과 마음이 조율이 잘 되어야 되더라라는 거죠. 근데 저는 내가 먼저 했기 때문에 내 말이 맞지 않아라는 게 더 강세로 있었어요. 근데 그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어쨌든 더 좋은 경험을 더 많이 했다면 경험한 사람을 따라야 되는 거는 맞잖아요. 의식 수치에서 뭔가는 다른 경험이 있다는 거죠. 돈, 성공, 정서적인 뭐 이런 걸 해결하고 있는 사람과 해결하지 않고 있는 사람의 이게 틀리긴 하거든요. 틀려서 그 해결하고 있는 사람을 말을 따르는 거와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2, 3분 만에 없애신 분을 따르는 거죠. 신념대로 삽니다. 신념은 내 마음 안에 무의식 안에 장착되어 있는 체면이 이미 걸려버린 상태인 거죠. 그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제도 이제 누군가를 만났어요. 근데 이제 자꾸 마음이 가요, 이분이. 그래서 이제 또 지하철 타고 택시 타고 그래서 어디 가서 누군가를 또 만나고 왔어요. 만나고 왔는데 이제 자영업을 시작하신 지 한 4개월 되셨어요. 근데 이제 자영업이 좀 잘 되는 거예요. 잘 되니까 이제 아들, 딸이 다 와서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다 보니
머리가 이제 이렇게 좋다 보니까 이제 자기 브랜드를 뭔가를 만들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대충 이제 아들이 겪었는 경험이 있거든요. 경험이 있어요. 열심히 했는데 사람이 떠나는 경험을 했거든요. 근데 또 엄마가 경험이 안 좋은 경험이 두 가지 있는 걸 제가 알아요. 근데 또 자기도 모르게 제가 앉아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 자영업 하신 사장님이 지금 현재 느끼고 있는 경험을 또 저한테 막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전에 두 가지 경험과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게 똑같은 패턴의 경험을 하고 있는 거를 제가 아는 거죠. 그 제가 얘기를 했어요. 말씀을 드렸죠. 제가요, 요번에 명상 시간에 느꼈던 완전 등줄기에 그냥 촥 떨어져 앉는 그런 느낌과 명상에 제가 탁 준비도 안 하고 그래서 탁 걸려. 누구는 뭐 새벽에 잠도 안 자고 2시간, 한두 시간 자고 막 그냥 막 미리미리 준비를 한다는데 저는 제가 아마 그렇게 준비를 했으면 그냥 아마 못 들어졌을 거예요. 근데 준비를 준비가 안 되는 거죠. 왜? 수치심을 경험해야 되니까 안 하는 거예요. 경험해야 되니까. 등줄기가 샥 가라앉아가 막 뭔가 착잡해지면서 촥 에너지가 바닥으로 쫙 가라앉는 그 느낌. 그걸 경험했던 거와 2015년도에 500명, 600명 그 강의장에서 경험했던 거와 중3 때 컨닝해서 뺨을 맞았던 경험과 5살 때 딸기밭에서 또 제가 막 신나게 풍요를 경험하다가 풍요를 느끼다가 '아이고 이게 내 게 아닌가?' 하고 도망갔던 그 느낌 죽도록 그게 너무너무 4 가지가 똑같은 느낌이 있더라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럼 제가 그전에 뭐 이런 경험을 한 게 있었겠네요. 그래서 있었다는 거죠. 그건 어느 순간 그래서 어릴 때 최대한 좋은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안 좋은 경험을 최소화시켜 주는 경험을 안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최소화시켜 줘야 되는 거고 어린아이들 3살 이전에 최소화시켜 줘야 되고 그래서 이 경험을 그래서 선생님이 인제 막 손녀딸이 다쳐서 아픈 경험을 하면 혹시나 얘가 커서 또 아픈 경험을 할까 봐 그러니까 엄마가 아이를 느끼는 그 차원이 아닌 거예요. 그 차원이. 엄마가 가슴 아프죠. 그냥 얘가 다쳐서 가슴 아프다 하는 이런 차원이 아니라 선생님은 그 경험과 느낌이 무엇인지를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픈 경험을 하면 나중에 또 아픈 경험을 할까 봐 그게 그렇게 가슴이 아프신 거라는 걸 제가 알게 된 거예요. 이렇게 취하셨잖아요 그냥. 막 몸이 막 이렇게. 그 느낌을 제가 인제 '아 왜 저렇게 막' 근데 뭐 이미 경험을 했기 때문에 또 할 수 없는데 너무 아파하시는 그런 것들을 또 제가 이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내가 내 경험, 내 모든 내 마음에서 이미 쇼크가 일어나면서 내 마음에서 그려져 있는 이 마음을 밖에서 보는 거죠. 내 마음을 보는데 외부에서 표출된 것들을 보고 내가 느끼는 내 감정, 내 생각, 나의 생각, 나의 감정, 나의 느낌, 나의 과거의 사건이 언제 있었는지를 그걸 찾아서 "이렇게 되었습니다."라고 해서 그거를 맥락을 바꾸려고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인제 그때 내 감정, 자기의 감정을 찾지는 않고 "저 사람이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라고 해서 막 흥분돼 있어 가지고 감정이 막 표출되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 있었어요. 저는 그런 사건이 있었는 것도 알게 됐고 그래서 알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딱 나가면서 A라는 사람이 발표를 하면서 아직 내면으로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막 흥분된 상태에서 B라는 사람이 "이랬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려고 하는 그걸 알겠더라고요, 저도 에너지를. 근데 선생님이 가만히 계신데 저는 그걸 봤잖아요. 이 사람이 흥분돼 있어서 밖으로 표출하려고 하는데 그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흥분돼 있었는데 안 해요. 근데 저는 그 광경을 보면서 깜짝 놀랐잖아요. 선생님이 왜냐하면은 이 사람이 흥분돼서 그 사건을 보고 자기 감정을 찾아야 되는데 그래서 밖에서 흥분돼 가지고 막 밖에 얘기할 때는 말을 못하게 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럴 때 아직 모르는 거예요. '왜 내 얘기를 못하게 하지?'
거기는 하소연하고 많이 푸념하려고 하는 자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내 감정 표출하는 데가 아니거든요. 억울합니다 하고 표출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의식 아카데미 그 질의응답 시간에는 내 거를 찾아서 내 감정이 뭐다라는 걸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아직 이 시간은 내면에, 나의 내면으로 들어가야 되는 시간인데 그 나의 내면으로 들어가지 않고 표출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선생님 좀 이상한 거예요. 왜 말을 못하게 하지? 그러니까 완전 신규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푸념을 다 들어주려면 30분, 1시간은 막 들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예전에는 가끔씩 그렇게 들어주는 경우도 너무 막 자기 개인적인, 근데 이제 여기 같이 안에 계신 분들에 대한 부분이 있으면 그건 본인이 그 사건을 통해서 본인이 해결해야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느끼는 게 다 틀리거든요. 본인이 느끼는 것들이. 근데 어쨌든 밖으로 막 표출하려고 했던 것들을 저는 이제 선생님이 그 에너지를 막는 그 느낌을 제가 경험을 했어요. 조금 됐죠. 작년? 작년에. 그런 걸 제가, 그런 모습을 제가 보고, 그래서, 야, 이게 여기서는 완전 자동차 사고가 나서 굽은 곳에서 사고가 난 거, 완전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 그 갱들이 막 싸우는 거, 싸우는 현장에서 싸움꾼들을 제재시킬 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저는 있을 거라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저는 이렇게 되고 싶어요. 목표 이렇게 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아요? 언젠가 되는 이생에서까지는 다 뭐 이생에서까지야 그렇겠어요. 근데 어쨌든 언젠가는 이렇게 되고 싶은 거죠. 에너지로만 있으면서 모든 것들을. 그래서 이 500 이하에 있는 어떤 큰 에너지 높은 그 성인 한 분이 500대, 600대 성인 한 분이 대구광역시 전체의 인구의 이 수치가 에너지 의식 수치가 올라간다는 걸, 평균 수치가 올라간다는 거를 알겠더라고요. 근데 진짜 에너지가 높아진 상태면 인류의 평균 에너지 수치를 높이는 거예요. 평균 수치를. 그래서 내가 의식이 높아지는 거는 인류의 내 가정도 마찬가지고 인류의 이 에너지 수치를 올리는 거예요. 이게 인류에 공헌하는 거예요. 내 의식 수치를, 빛의 밝기를 더 밝히면은 밝은 빛이 진짜 하나 있는 거와 두 개, 세 개 있는 거와 모여 있는 거랑 완전히 틀리잖아요. 그럼 똑같다는 거예요. 의식 수치는 빛의 밝기다. 사랑의 밝기다. 20이면 어두운 거예요. 어두웠다 점점 밝아지는 거죠. 그래서 밝은 거가 내가 나는 수치스러워. 전에 갖고 있었던 게. 그래서 막 웃고는 있어요. 웃고는 있는데 과거의 비밀을 감추고 있어요. 웃어요. 근데 그 사람의 빛은 어두워요. 웃는다고 얼굴을 웃고 화장을 환하게 하고 옷을 하얗게 입고 뭐 앞만 그렇게 하고 분칠을 하고 막 그렇게 해도 파운데이션을 막 하얗게 해도 내면에 이 에너지 있잖아요. 사람의 에너지 안에 내면에서 흐르는 에너지는 그건 그대로 빛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나는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아니에요. 지나간 그건 그냥 내가 경험을 해서 빠져나오기 위한 경험이지 그게 상처가 되는 경험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제 이제 막 얘기를 했어요. 엄마가 제대로 해결을 해야 딸도 이제 좀 아픈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딸도 아들도 엄마가 해결을 해야 아이들도 할 수 있다. 그러고 얘기를 했더니 알겠다고 공부 또 잠깐 했었거든요. 다시 하겠다고 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너무 중요하더라. 내 내면에서 이미 경험한 것을 벗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경험을 재맥락하지 않으면 계속 그걸 경험하기 위해서 살아요. 감춰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또 느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015년도에 느꼈던 거 22년이잖아요. 7년 만에 또 느끼는, 또 경험을 하더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까지 경험을 안 해도 미세하게 에너지가 약하더라. 두려움이 있어. 수치심을 갖고 있으니. 근데 그거를 해결을 하고 나니까 잠깐 뭐가 이렇게 기분
까라는 게 있어도 빨리빨리 이게 해결을 하게 되는 거죠. 완전 20에 쫙 들러붙는 것보다 해결하고 나니까 더 밝아지는 그런 느낌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의식이다. 무한한 의식입니다. 무한한 에너지입니다. 맞죠? 근데 뭐요? 내 생각, 내 마음 때문에 미안합니다. 용서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왜? 내 마음이 잘못 경험한 거로 잘못 생각했기 때문에 내 생각을 용서하세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마지막에 멘트 외치는 게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행복해야 합니다. 아시겠죠? 네.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살면서 행동 한다고 상처난 경험을 향해 행동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좋은 경험을 하기 위해서는 맥락을 바꾸면서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내일 6시에 다시 만나 뵙고요. 화요일은 수업이 없고요. 수요일부터는 수업이 있습니다. 네.